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헬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저 야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구장 가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신나게 야구 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 가서 4인 야구 하는 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던지고 치고 도루하고 달리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야구는 던지는 운동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깨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깨 통증하면 가장 뭐가 생각나죠? 회전근개 파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리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도 조금만 찢어지는 부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도와줄 친구가 나왔습니다. 선웅아 안녕. 헬로. 오늘도 출석했구나. 출석했으니까 저기 와서 앉아서 잘 보려구나. 어깨 회전근개는 우리가 어깨 힘줄이에요. 인대랑 달라요. 힘줄과 인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힘줄과 인대는 달라요 편을 한번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근개는 이렇게 생겼죠. 회전근개가 요거예요.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라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전근개는 크게 두 층이에요. 관절면 측이 있고요, 저맥낭 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 다 찢어지면 완전 파열이고 한 개만 찢어지면 부분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드 운동선수 있죠. 이렇게 야구, 농구 마찬가지죠. 이런 선수라든지 육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파열이 있으면은 자연 치유가 잘 안 되고 파열이 커지는 경향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봉합 수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환자의 활동도가 중요하거든요.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집에서 책만 읽는 사람들이 있죠. 어깨를 거의 안 쓰죠.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찢어져도 그냥 살면 돼요. 이런 활동들을 보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농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한다 그러면 회전근개 부분 파열 같은 게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계를 좀 분류하면은 여기를 우리가 관절면측이라고 했잖아요. 관절면측. 관절면측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A라고 이야기해요. 아티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맥낭측이죠. 점. 그래서 여기는 B고요. B. 그래서 저맥낭을 벌사라고 벌사 사이트. 아티큘라 사이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A, B로 구분을 하거든요. 깊이를 우리가 나누어 볼 때는 0에서 3mm까지. 그래서 3에서 6mm. 6mm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이게 부분 파열의 진단적인 그 기준이 돼요. 자, 이렇게 관절면 측의 파열부터 좀 알아볼게요. 관절면 측의 파열인데 이게 3mm 이내 파열이죠. 이런 경우는 약간 그냥 덜렁덜렁하게 찢어져 있어요. 우리가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요 밑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좀 너블너블거려요. 깊이로는 이렇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너블너블거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깨끗하게 해주는 변연절제술을 한다 그러죠. 깨끗하게 해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된다 하더라도 꽤 깨끗해지죠. 변연절제술만으로도 좋아지더라. 근데 이제 50% 이상의 파열이 되면 이 정도 되죠. 5mm 이상 된다 그러면은 변연절제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관절면 측의 파열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요. 어떤 것까지는 우리가 변연절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봉합을 한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나마 관절면 측은 우리가 이 정도만 해줘도 좋아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mm 이내까지는 괜찮다. 50%까지도 조금 지켜볼 수는 있겠다. 이 저맥낭 측이 이게 좀 안 좋아요. 여기는 왜냐 그러면 여기 자꾸 찔리죠. 견봉이 있는데 견봉이 여기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찌르다 보니까 여기가 찢어지는 거죠. 저맥낭 측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연절제술 그냥 정리만 해주는 수술만으로는 치유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또 어떤 분이 쓰셨어요. 충돌증후군. 충돌증후군은 뭐예요? 견봉이 저맥낭 측에 있는 회전근개를 찌르는 것을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해요.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콕 찌르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모든 환자에서 변연절제술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견봉 성형술이라고 해요. 견봉 성형술, 견봉 깎아주는 거예요. 이걸 다 해보니까 A2 파열, A2 파열. A는 뭐예요? 관절 면측의 파열. 2는 이게 2라고 해요. 그래서 3에서 6mm 정도 파열을 2라고 하거든요. 2. 그래서 A2 파열 같은 경우에는 5%에서 실패를 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 실패면 꽤 괜찮은 수치 아닌가요? 95%가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B2 파열, 정맥낭 측에 있는 3에서 6mm 파열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절제술만 했더니 이건 38%가 실패했다. 40%가 실패해요. 꽤 많은 부분이 실패한 거죠.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꽤 아픈 부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절명 측의 A2 파열은 100년 절제술하고요. 정맥낭층에 있는 B2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년 절제술만으로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아크로미오 플라스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ASD라고 하거든요. 견봉을 깎아주는 수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견봉 성형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견봉을 깎아주는, 다른 말로는 견봉 감압술이라고 해도 되겠죠. 요거 견봉 성형술은요, 이게 개방해서 안 해요. 다 관절경적으로 하게 됩니다. 관절경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견봉을 깎아주는 것을 견봉 성형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견봉 성형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일단 기계적 충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계적 충돌이란 건 뭐죠? 기계끼리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견봉이 정맥낭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부딪히는 것이 정맥낭층 파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러죠. 이렇게 부딪히니까 어쩔 수 없이 견봉 성형술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정맥낭 측의 파열 같은 경우에는 견봉 성형술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A는 반드시 견봉을 깎아줄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관절면 측의 파열이기 때문에 견봉이 여기까지 찌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는 꼭 해주고 A는 꼭 견봉 성형술을 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근거. 네, 그런데 실제로 이거 관절면 측에 견봉을 깎아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거는 부족하지만 뭔가 조금이나마 걸리고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면 꼭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목표는 어쨌든 광활한 편지로 좀 만들어주는 견봉 성형술을 좀 과하게 했어요. 과하게 많이 했죠. 그렇게 많이 했더니 종종 과도하고 불필요한 골 제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여기를 많이 깎아주니까 삼각근이 붙어 있거든요. 삼각근이 붙어 있는데 이걸 깎아주게 되니까 삼각근 부위에 아무래도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6mm까지 제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많이 했다. 그랬더니 많이 하면 할수록 삼각근 기시부에 소실을 초래하는데 6mm를 해보니까 74%까지 좀 소실을 했더라. 그래서 적절한 견봉을 깎아주자. 많이 깎아주지 말고 적절하게 깎아주는 것이 가장 좋더라. 단지 돌출된 전방변연부 및 연관된 골격만 제거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는요, 사실 오구 견봉 인대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이 인대가 떨어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분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분 절제를 조금 유리를 해주게 돼야만 이게 견봉이 잘 깎아져요. 다 살려두고 하다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유리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버라는 기구에서 버 이렇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긴 갈아주는 기구고요. 배럴 모양인데 이걸 드드드드 깎아주게 되는 거예요. 방향으로는 전방 견봉의 가장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그래서 6mm까지만 하자. 6mm 이상의 절제는 거의 필요치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를 할 때는 다양한 방면에서 보게 돼요. 옆에서 보고 한번 깎고 뒤쪽에서 보면서 깎아줘요. 뒤에서 넣어서 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방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깎을 때는 뒤쪽에서 봐요. 뒤쪽에서 보면서 여기서 넣어가지고 여기를 전 측정 부위를 깎아주고 여기서 보면서 앞을 깎아주고 뒤에서 보면서 바깥쪽 깎아주고 이제 다 깎고 나면은 이런 견봉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콕콕콕 덜 찌르겠죠. 자, 그럼 옆에서 견봉을 모양을 봤을 때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견봉이 모양이 평행한 견봉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 견봉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만 깎아주면 돼요. 그런데 내리막 견봉이 있어요. 내리막 견봉.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견봉이 있어요. 이러면 좀 많이 깎아줘야 돼요. 많이 깎아줘야 되니까 내리막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리막 견봉. 완전히 평행하게 깎아주면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깎지 말고 적당하게 깎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선웅아, 이런 내용들 다 봤는데 이해 좀 됐어? 알겠습니다. 영상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55세 여자입니다. 6개월간 지속적 통증,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증상 호전이 없다고 해서 전천병원을 찾으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요.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아니고요. 부분 파열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견봉에 의한 충돌 증후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엑스레이부터 살펴볼까요?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뾰족하죠. 이런 것은 우리가 타입 3 견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은 이제 평평하다. 2는 커브드 모양이다. 3는 뾰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날카로운 후크 모양이라고 해요. 후크. 뾰족한 거에 의해서 아무리 강한 회전근개를 하더라도 결국은 찢어지게 됩니다. 자, 수술 전 MRI,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에요. 완전 파열은 또 아니죠. 보시면 이제 점액 양측에 파열이 있죠. 또 여기도 관절 양측도 좀 뭔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파열은 아니고요. 근데 관절 양측보다는 점액 양측, 여기가 파열이 심하죠. 뾰족한 견봉에 의해서 점액 양측이 꽤 안 좋아 보입니다. 점액 양측이 다 파열된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보이죠. 큰 사진이에요. 보니까 견봉에 의해서 회전근개가 색깔이 안 좋아요. 회전근개가 깨끗하려고 하면 까맣게 보여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색깔이 안 좋습니다. 자, 견봉을 깎아야 되니까 생각보다 날카롭죠? 약간 후크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뾰족하게. 이거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거는 여러 방향에서 깎아준다 그랬죠? 옆에서 보고 또 깎아주고 뒤에서 보고 깎아주고 평행하게 깎아주게 되는데 너무 깎으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깎아줘야 삼각근의 기능을 소실을 막아줄 수 있다 라고 하죠. 여러 각도에서 깎아줍니다. 다 깎아주고 나니까 이 모양은 좀 날카로워 보이잖아요. 이 모양은 어때요? 부드럽죠? 이게 버예요. 버. 이런 버를 이용해서 쓱쓱 이렇게 깎아주게 됩니다. 회전근개는 MRI 상에서는 안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절 경상에서 보니까 안 좋긴 안 좋아요. 근데 봉합술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충돌 증후군으로 견봉 성형술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듬어 주는 거죠. 백년 절제술 그리고 견봉 성형술까지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수술 후 엑스레이 보니까 뾰족한 견봉이 다 없어졌네요. MRI도 보니까 이 견봉이 있었던 것이 다 없어졌죠. 뾰족한 것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부분 파열이 충돌을 막아주게 되니까 더 심한 파열까지는 안 생기겠죠. 부분 파열로만 딱 이렇게 더 진행 안 되면 딱 좋겠네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0세 남자인데요. 1년간 통증입니다. 테니스 치면서 많이 아파졌어요. MRI 찍어보니까 역시 회전근개 부분 파열, 점액 양측이 좀 심하다라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죠. 점액 양측인데요. 좀 전에 케이스 1보다는 좀 더 안 좋아 보이죠. 견봉이 좀 둥글게 생겼어요. 후크 모양은 아니죠. 커브드 모양. 둥근 견봉의 커브드 모양이더라. 타입 2 견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견봉을 깎아줘야 되는데요. 이게 견봉이에요. 보통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을 다 제거하고 나면 뼈가 보이거든요. 그럼 뼈를 쓱쓱 깎아주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먼저 한 판 깎아주고요. 옆에서 보고 또 깎아주고 하게 되면 이런 둥글둥글한 예쁜 견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분 파열인데요.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보단 안 좋죠. 여기 구멍이 나 있고 이 탐식자를 이용해서 들어보게 되니까 이렇게 들리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주셔야 돼요. MRI 보는 것만큼은 안 좋아요. MRI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이죠. 여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좀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봉합하면 안 붙어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특히 뼈 부위에 회전근개가 붙기 때문에 이 부위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이런 부위는 크기 안 크기 때문에 나사못 한 개만으로도 충분하겠죠? 나사못 삽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꿰매주게 됩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이라고 하죠. MRI 보니까 괜찮죠?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드러나 있던 부위가 잘 됐습니다. 까맣게 잘 접히고 여기서도 까맣게 잘 접히고 수술이 아주 잘 됐네요. 그래서 보면은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는 회전근개 봉합술이에요. 하지만 견봉 성형술은 반드시 필요했고요. 뾰족하니까 깎아줘야 돼요. 그래야 더 추가적인 파열을 막아준다. 케이스 2는 견봉은 커브 모양이지만 이것도 역시 깎아줘야 되겠고 견봉 깎였죠?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생각보다 심하더라. 그래서 봉합수술까지 같이 해줘야만이 이게 더 심해지는 파열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되면은 적당한 시기에 와서 견봉 성형술이나 변년 절제술을 받으면은 꽤 괜찮아지겠죠? 견봉만 깎아줘도 좋더라 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거나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